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요? 재밌게 사시나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제가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펴냈는데 펴내려면 저자 소개를 써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첫 문장을 뭐로 쓸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재미에 산다. 제가 지금 55세인데요. 그렇게 보이네요? 저를 많은 사람들은 저널리스트로 봅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오마이뉴스 대표, 저널리스트. 근데 지난 5년간 저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누구냐면 여행 안내원이에요. 또 제가 누구냐면 국어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막 무슨 계획서 세우잖아요. 올해는 이거 해야지, 내년에는 이거 해야지. 미리 계획서를 다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 이게 했다면 재미가 덜했었겠죠. 제가 5년 전에 이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있는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이 길로 가게 되고 저 길로 가게 되고 이것도 재미있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계획서 잘 세우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즐기면서. 이 모든 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제가 덴마크라는 나라와 도대체 이 나라는 왜 행복지수 1위의 나라인가 이걸 연구하면서 시작됐어요. 제가 기본 질문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아파트는 많고 경제성장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힘들다고 할까? 왜 외롭다고 할까? 왜 행복지수는 낮을까? 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를까? 근데 저 나라 사람들은 왜 행복하다고 하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를 찾아봤고 덴마크를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제 출근길 발걸음이 좀 무거웠어요. 저는 버릇처럼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우면 어디론가 막 떠나는데 그래서 덴마크로 떠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나라 맞더라고요. 오늘 여기 대부분이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취업? 등록금? 덴마크에 가니까 등록금이 공짜더군요. 공짜일 뿐더러 4년 내내 월급을 받더라고요. 월급을 120만 원씩 받더라고요. 괜찮죠? 다 그쪽 나라로 갈까요?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근데 더 좋은 것은 대학을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덴마크는 30%만 대학에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대학 안 가도 되니까. 또 더 좋은 것은 좋은 대학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좋은 대학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좋은 대학이더군요. 어쨌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매료되었는데 15번이나 지금까지 가게 됐습니다. 많이 갔죠. 근데요,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이 막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공부하다가 책 한 권을 썼어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책을 읽은 한 독자가 저를 여행 안내원으로 만들었어요.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독자들과 함께 갑시다. 그래서 몇 번 갔냐면요. 10번이나 갔어요. 독자들과. 한 번에 30명씩. 지금 300명이 저랑 7박 9일 동안 덴마크에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도 가고 싶죠? 저랑 같이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권만 준비하면 됩니까?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죠.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꿈틀거리는 것만큼 보이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얘기 있죠. 내가 꿈틀거리는 것만큼 보이더라. 어쨌든 갔고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명과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대구 교육청에서 해보기도 하고 이런 자리를 803번 만들었고요. 이게 저를 뭘로 만들었냐면 졸지에 기사는 저는 주로 글로 썼는데 글 쓰는 사람에서 말로 강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기자 원어는 늘 글로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로 하는 재미, 이게 또 있더군요. 왜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기사 클릭하면 몇 분 정도 만납니까? 그 기사랑? 한 2, 3분 정도 만나죠. 근데 무려 한 강연자를 우리가 만나면 면대면으로 2시간 동안 만나.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랑 모색하는 재미, 이게 쏠쏠하더군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재미. 근데 그렇게 해서 10만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이게 또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제가 중고등학생하고 친구가 될 줄이야. 제 스마트폰에 지금 중고등학생 이름이 엄청 많아요. 왜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잘 이해할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한 중학생의, 여고생의 독후감입니다. 덴마크 학생은 야생마 같다. 그러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하는 경주마 신세다. 야생마와 경주마의 차이. 경주마는 옆을 못 보게 이렇게 막아놨죠. 옆을 볼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독후감을 다음 주를 썼는데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감정에 복받쳐 못 읽은 겁니다. 그 한 줄이 뭐였는가?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다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어떤 불안이에요? 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10% 안에만 들어야 되는 이 부담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 때는 밝고 명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생 되면 어때요? 서서히 주눅이 들어가죠. 고등학생이 되면 어때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 근데 이게 우리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애가 힘들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덴마크에 가니까, 행복사회가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에요? 3대 복지가 주어지더군요. 쉬었다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3대 복지가 사회도 통하지만 학생 때부터 통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이 초등학생 때의 표정이 3대 복지를 누리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까지 유지가 되더군요. 저는 우리가 작년에 촛불을 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덴마크에 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초등학생 때 표정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지되는 사회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까지 연계되는 사회. 이게 나라다운 나라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른들은 만약에 그게 유지되면 주말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주중도 즐겁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중보다 주중이 주말처럼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런 사회가 돼야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겠죠. 왜 그러냐? 저 세 가지의 괜찮아가 뭘 주냐면은 자기 주도적 인생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걸 주는 거예요. 옆을 볼 자유가 있으니까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기 주도적 학습, 그죠?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이거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뭐 하려고 자기 주도적 학습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까지만 하라고죠.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라고 하면 잠깐만. 자, 덴마크에는 쉬었다가도 괜찮아요를 본격적으로 주기 위해서 매우 독특한 교육제도가 있더군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1년 동안 쉬었다가는 학교에 가요. 여러분, 수학여행이 2박 3일이죠. 만약에 수학여행이 1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내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기숙학교에 갑니다. 그걸 애프터 스쿨레라고 그래요. 경주마처럼 앞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한다는 거죠. 뭘 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체조학교인데 이렇게 춤추면서 1년을 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1년 내내 유럽을 여행하는 학교도 있더군요.
이런 학교가 250개가 있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의 약 30%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 요즘 중학생들 자유학기 있잖아요.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걸 기숙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이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자, 이게 어딜까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방입니다. 수많은 낙서가 있죠. 근데 우리는 낙서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심지어 한 고등학교 갔더니 이런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학교의 모든 것이 낙서더군요. 심지어 교실까지도. 근데 왜 이러고 사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청소년기에 마음에 푸는 걸 저질러 봐야 창의성과 도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한눈 팔지 마라. 근데 얘네들은 한눈을 팔아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눈을 팔아라. 저질러 봐라. 사실 저는 이 선생님이 앞장서서 이 학교 졸업생들 중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이 그래서 나타났는지를 막 설명하고 앞장서서 가더라고. 그러나 저는 별로였어요. 너무 정신이 사납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 딱 앉아보면서 내 인생을 되새겨봤더니 내가 이런 데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저널리스트잖아요. 기자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저널리즘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해서 오마이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왜냐? 매우 모범적인 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낙서하지 말라는 고등학교에 다녔고 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고등학교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제가 뭘 창간했을까요? 뭘 만들었을까요? 페이스북을 제가 만들었겠죠. 구글을 제가 만들고 유튜브를 하고 비트코인을 막 내가 만들었겠죠. 그죠? 나는 오연호는 기자다. 이것에 너무 깊숙이 한 겁니다. 기자판만 바꿨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늘 있죠. 이러다가 나만 희생되는 게 아닐까, 다른 길로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승자가 돼야 돼요. 10%만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 90%도 승자. 덴마크를 행복사회로 만든 게 바로 이 철학이거든요.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 우리는 모두 다 10% 안에 들어서 승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90%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나머지 90%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덜했죠. 덴마크는 다르더군요. 한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 이 고등학교가 좋냐 안 좋냐를 몇 명이 좋은 대학에 갔냐로 평가하지 않고 자기 반 25명 모두가 밝은가, 모두가 쌩쌩한가, 이걸로 평가하더군요. 그래서 졸업식 풍경이 이런 게 나옵니다. 얘네들의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은요, 이 트럭을 타고 코펜하겐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반 아이가 다 탑니다. 25명이. 어디로 가느냐? 모든 아이의 개개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보고합니다. 우리는 철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철학을 실천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걸 실천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걸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요, 덴마크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봅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도 표방하는 건 똑같아요. 덴마크가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가장 잘 지키더군요. 그래서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표방하고 있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이걸 잘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승자 10%를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10%만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인생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덴마크의 그 독특한 에프터슐쿨레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보자.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실천해봤어요. 강화도에 1년짜리 인생 학교를 만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마친 아이 정원 30명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1년을 지냅니다. 제가 이 학교에 대한 발표를 덴마크에 가서 했어요. 1,300명의 에프터스쿨 연합회 선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덴마크 말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했고
원고 하나도 안 써가지고 PPT만 몇 장 가지고 영어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모인 1300명의 선생님들이 다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한 4주 전 사진인데 제 인생 샷을 건져냈어요. 제가 연설을 마치니까 1300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군요. 무려 1분 이상. 왜 쳤을까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구현했으니까. 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철학을 덴마크 넘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30명의 학생들이 이런 실천을 해나가는 이 연대감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10%만 승자가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이 힘은 엄청납니다. 제가 덴마크에 가가지고 한 번은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이 딸은 나보다 훨씬 영어를 잘해요. 나는 그 정도로 영어 잘하면 UN 사무총장이 출마하고 싶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막히면 해자라. 통역을. 7박 9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마지막 날 평가를 하는데 자기는 아빠의 영어에 감탄했대요. 두 가지 때문에 감탄했대요. 첫째, 아빠의 발음은 너무너무 후지다. 그 정도로 후지면 나는 창피해서 안 한다. 근데 계속 해대고 있다. 둘째, 아빠가 쓰는 단어를 봤더니 700단어 미만이다. 그런데 교육 문제와 의료 문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다.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사회가 10%만 승자가 아니라 90%가 승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안에 덴마크가 어디 있냐? 저는요, 제 얘기를 막 들으면 사람들이 다 덴마크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해법이 안 되죠? 우리 안을 덴마크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있어요. 부족한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그 힘으로 옆 사람까지 사랑하는 이 힘이 있는 곳에 이게 있더군요. 헌법 10조가 제대로 구현되는 그곳에 이게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덴마크가 왜 행복한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의 제목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 얘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도 헌법 10조에 얘기한 그것 10%만 승자가 아니라 90%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걸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봤죠? 학교 건물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행복한 교실이라고 써 있죠? 표방하는 건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